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건 미국에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살인사건 재판에 관심이 온통 집중이 됐었습니다.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혐의의 남성이 오늘 아침에 이 종신형 선고를 받았는데 왜 미국인들이 이 사건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또 이른바 뇌를 먹는 아메바라는 것으로 인한 사망이 종종 보고되는데 이번에 또 플로리다주에서 한 남성이 이 아메바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벌어졌던 살인사건 재판으로 미국이 아주 떠들썩했었습니다. 네, CNN과 팍스 등 주요 언론들은 모두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어제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도 상당히 많은 언론들에서 속보로 전했는데 하루 만인 오늘 아침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 선고까지 나와서 이 역시 속보로 계속 보도되는 상황입니다. 네. 미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은 미국은 왜 이번 재판에 사로잡혔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이고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관심이 쏠리는 것인지 전했습니다. 네. 지난주 내내 CNN은 저희 아침 뉴스하는 시간 동안에 그 재판을 라이브로 중계 방송을 해서 네.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정말 채널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 7일 저녁에 발생했습니다. 예. 그날 저녁 올해 54살 엘릭 머독 저택에서 이 가족 가운데 2명이 총격 살해됐습니다. 네. 52살 부인 매기 머독과 또 22살 막내 아들 펄 머독입니다. 저택 계집 근처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네.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엘릭 머독이 기소가 됐고요. 지난 6주 동안 재판이 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리자 머독의 변호인은 즉각 재판 무효를 선언해달라고 뉴먼 판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판사는 유죄의 증거가 압도적이라면서 즉석에서 요청을 기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렇게 이 클리프먼 뉴먼 판사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한 겁니다. 이 머독은 직전까지도 자신은 죽이지 않았다고 아주 결백을 주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머독은 수사 과정에서 줄곧 사건 현장인 계집에 아예 가질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법정에서 그 자신의 음성을 담은 영상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짓 알리바이를 댔다고 시인했는데요. 살인 범행에 사용된 총기라든지 자백이라든지 핏자국 이런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만 정황 증거가 산더미처럼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정황 증거에는 숨진 아들 그 폴의 휴대전화 아이폰에 찍힌 영상도 포함됐는데요. 예. 그 폴의 암호화된 아이폰에서 이 영상을 찾기 위해서 연방수사국 FBI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1년 넘게 공을 들였다 하고요. 그렇게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은 살인 사건 발생 5분 전에 촬영된 영상에서 머독 또 그 엄마의 맥이 또 폴 이렇게 3명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머독이 왜 부인과 아들을 살해했는지 범행 동기는 나온 게 있나요? 재판에서 검찰이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머독이 그 전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요. 예. 그래서 그 범죄가 곧 들통날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동정심을 유발하고 또 시간을 좀 더 끌기 위해서 그래서 가족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검찰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가족까지 희생시키면서 이렇게 동정심을 유발하고 시간을 벌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뭐를 그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검찰은 머독이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횡령? 네, 횡령. 머독은 변호사인데요. 수십 년 동안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이 됐고 그 약값을 충당하기 위해서 또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횡령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실제로 머독은 이번 수사 과정에 여죄가 드러나면서 가문이 운영하는 로펌 또 의뢰인들로부터 막대한 금액을 횡령하는 등 약 100건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네. 머독은 2021년 9월에 그런 횡령 의혹으로 로펌에서 쫓겨났고요. 그 다음 달인 10월 마약 중독자 재활시설에서 체포될 때까지 살인 사건 발생 후
이후로 4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횡령 외에도 다른 범죄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머독은 로펌에서 쫓겨나던 그 날 바로 다음 날 누군가가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쏴서 총상을 입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예. 근데 수사 당국에 보니까 좀 수상한 거예요. 예. 상처가 굉장히 얕았고요. 다른 정황도 좀 수상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추궁해 봤더니 머독은 청부 살인업자를 고용해 자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아하. 마다들에게 보험금 최소 $10,000가 돌아가도록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부업자와 머독은 보험 사기 공범으로도 기소가 됐었습니다. 이게 뭐 인간 쓰레기네요. 네. 근데 이번 사건에 이렇게 미국인들의 관심이 쏠린 이유는 뭐예요? 우선 머독이 유력 법조 가문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한 이유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남부에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3대가 연속 검사장을 맡았다고 해요. 근데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제14구역 검사장은 그 카운티 주민들이 이제 투표로 뽑는 선출직인데 그렇게 3대 가문이 1920년부터 해서 2006년까지 네. 검사장을 쭉 맡아온 겁니다. 그리고 머독 역시 전도 유망한 법조인이었고요. 그런 그가 가족을 이제 총으로 쏴서 죽였다는 내용이 미국은 물론이고 뭐 전 세계적으로까지 이목을 끌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문가 출신의 변호사가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이 점 때문에 또 이목을 많이 끌었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또 어떤 이유입니까? 이번 수사와 재판 과정에 다른 의혹들이 계속해서 잇따라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숨진 막내 아들 폴. 2019년 2월에 술에 취한 채 아버지 보트를 몰다가 예. 과실치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머독 가문이 백방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고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 2월엔 머독 집안에서 일하던 가사 도우미가 사망했습니다. 예. 그 죽음에도 그런데 수상쩍은 부분들이 있었고 보험금 횡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큰아들 버스터 머독의 고등학교 친구는 2015년에 숨졌었는데 네. 이 사건에도 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뺑소니, 교통사고로 처리가 됐었는데요. 그 뺑소니 용의자는 잡히지 않았고요. 예. 근데 2021년에 수사당국이 재수사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이딴 의혹들에 더 큰 논란이 일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의 이름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냥 스펠링만 보면 사실 일렉 머독이라고 발음할 것 같지가 않아요. 알렉스 네. 머도 이렇게 알렉스 머도 같은 그런 그렇죠. 스펠링입니다. 그런 스펠링이에요. 네, 그런데 본인은 물론이고요. 뭐 변호사, 검사, 재판 관계자들과 현지인들 모두 엘릭 머독이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스펠링과 발음이 다른 것도 소셜 미디어와 방송에서 관심을 탔는데요. 이건 옛날 방식 철자와 발음에 따르는 것이라는 해설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정도 이야기면은 영화나 드라마로 충분히 만들어질 듯도 합니다. 안 그래도 이미 이번 그렇죠. 사건과 관련해서 네. 소재가 다뤄진 바 있습니다. 예. 작년 11월에 HBO 맥스가 이를 반영했고요. 또 지난달 2월에는 넷플릭스에서 3부작으로 이 다큐 시리즈를 방영했습니다. 네. 다큐를 넘어서서 영화나 드라마 시리즈로 시즌 1, 시즌 2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참 어쨌든 뭐 다 끝났으니까 다행입니다. 아침마다 그 얼굴 보느라고 말이죠. 상당히 힘들었어요. 불편했습니다. 저희도.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뇌먹는 아메바로 플로리다주에서 또 한 남성이 숨지고 말았네요. 네, 플로리다주에서 뇌를 먹는 아메바라고 불리는 파울러 자유 아메바로 감염돼서 이 남성은 지난달 20일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망은 다른 점이 있다면서요? 네, 숨진 남성이 수돗물로 코를 헹구다가 이번에 그렇게 감염돼 숨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통 아메바는 호수나 강 같은 예. 그런 좀 따뜻한 담수에서 발견되고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엔 피해자가 그 수돗물을 코로 이제 수돗물로 코를 헹구다가 그 물 속에 있는 아메바에 감염됐다고 나오는 겁니다. 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수돗물을 통한 첫 파울러 자유 아메바 감염 사례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럼 수돗물도 이거 수돗물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당국은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1분 이상 끓인 뒤
식혀서 이용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만 수돗물을 이제 마시는 것으로 감염되진 않는다고 해요. 아, 네. 근데 이제 감염된 물이 코로 들어가게 되면 예. 그렇게 감염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수영하거나 아니면 샤워할 때 그럴 때 수돗물을 코로 물을 이제 흡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그럼 수돗물을 끓여서 샤워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 갈수록 네, 정말 이건 진짜, 이게 네. 참 걱정이네요. 네네. 네. 우리는 대부분 정수기 물을 먹거나 병물을 마시잖아요. 네. 다른 그 자연 환경에 굉장히 좋은 그런 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다 수돗물 그냥 먹어요. 아, 그냥 마셔요. 네네. 네. 그런데 이런 아메바 균에 아이고 참 뭐 하나 네. 편안한 구석이 없습니다. 물도 조심을 해야 되니. 맞습니다. 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